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단원 실업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업에 대해서 먼저 배울 건데요. 실업과 인플레이션, 뭔가 경제 뉴스나 신문 기사를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 같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테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업의 의미를 살펴볼게요. 실업,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실업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일할 능력과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일을 하지 못한 상태, 이것을 실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모두 없을 때 일할 능력과 일할 의사, 이 두 가지가 다 없을 때를 실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천천히 알아볼게요. 그래서 이런 실업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어들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뭐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든지 실업률, 고용률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인구 구성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자료 1번을 볼 건데 우리나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전체 인구가 있겠죠? 대략 5천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실업률 이런 경제에 대해서는 전체 인구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 인구 중에서 일부분을 일단 계산을 해요. 여기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합니다. 15세 이상이라고 말을 하고요. 어떤 다른 자료에서는 15세 이상, 64세 이하를 말을 하게 돼요. 한마디로 어느 정도 나이가 됐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연령대를 얘기를 합니다. 생산 가능 인구, 뭔가 경제적인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대의 사람들을 말을 해요. 그럼 전체 인구 중에 생산 가능 인구로 이제 계산을 해야 경제적인 수치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생산 가능 인구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 인구들을 경제활동 인구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일할 의사가 없는 인구를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15세 이상이라고 해서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해서 모두 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위에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 일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있는데 육아나 그러니까 집에서 육아를 하거나 가사를 맡거나 아니면 여러분처럼 학생들, 여러분이 15세 이상이 됐다고 해서 바로 뭔가 일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취직을 하지는 않죠. 학업 공부를 하거나 얘는 초등학생 포함 안 되죠? 중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이 포함이 되겠죠? 이거나 아니면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일을 하지 않거나 65세 이상 은퇴하신 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취업 포기를 했다. 애초에 나는 더 이상 일을 구하지 않겠어.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경제 활동 인구라고 말을 합니다. 네,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다시 실업률은 이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도 일할 의사가 있는 경제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경제 활동 인구 안에서 계산이 됩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취업을 한 취업자와 취업을 하지 못하고 일을 구하고 있는 실업자가 있게 되겠죠. 네. 이렇게 인구는 나눠서 계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여러 가지 수치들을 구하게 되는데 여기를 한번 볼게요.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전체 인구 중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 경제활동 인구. 그래서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나이가 된 사람들 중에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려고 하는 인구는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업률이 있어요. 실업률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업률은 여기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그 중에서 실업자의 수의 퍼센트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를 바로 실업률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생산 가능 인구 전체 중에서 취업자의 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는 좀 특이하죠. 생산 가능 인구 전체 중에서 취업자의 수의 비율을 고용률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지표로 경제 상황을 알려주고 있어요. 네, 이렇게 우리 같이 살펴봤고요. 그래서 실업률이라고 하면 실업자의 수도 중요하지만 경제활동 인구가 얼만큼 되는지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과 이런 모든 것이 다 이런 퍼센트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럼 일단 요 자료 1, 요것을 이용한 우리나라의 2017년도 자료거든요.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계산을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이 숫자가 참 크고 떨어지지 않으니까 계산기를 이용을 해서 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이런 것까지 다 막 소수 좀 떨어지는데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경제활동 참가율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경제활동 참가율 어떻게 구했죠? 네, 생산 가능 인구,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인구는 4,376만 명이었어요. 그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는 2,793만 명이었습니다. 곱하기 100을 하면 구할 수 있겠죠? 1번이에요. 얘는 계산기를 한번 구해보면 대충 63.8% 정도가 나옵니다. 네, 이게 경제활동 참가율이고요. 실업률은 이제 다시 구해볼게요. 여기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의 수를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실업률. 여기서 구해볼까요? 실업률 경제활동 인구는 2,793만 명 중에 107만 명이 됩니다. 곱하기 100%를 계산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일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의 비율은 대충 3.8% 되는 것 같아요. 실업률이 3.8%면 꽤 높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되게 낮은 것 같으면서도 3.8%밖에 안 되는데 되게 낮은 퍼센트 같잖아요. 실업자의 수는 107만 명이나 돼요. 100만 명이 넘는 숫자의 사람들이 일을 구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실업률이 낮아져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고용률이라고 하면은 전체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4,376명 중에서 취업자의 수 2,686만 명 정도 곱하기 100을 하면은 대략 61.3% 정도가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지수들을 구할 수 있고요. 다 각자 가지는 의미들이 있겠죠. 실업률은 경제활동 참가율부터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나라의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그런 경제활동을 얼마나 하는지 나타내는 이 지수가 경제활동 참가율이고요. 63%가 참여하고 있대요. 그리고 실업률은 그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인구 중에서 일을 하려고 의사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몇 퍼센트가 있느냐. 그래서 실업률, 이게 높아진다면 경제가 참 어렵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전체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에 참가할 능력이 되는 사람 중에서 실제로 고용돼서 취업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61%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실업률을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한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생산 가능 인구가 10명이고 그 밑에 경제활동 인구가 7명, 비경제활동 인구가 3명, 그리고 취업자가 5명, 실업자가 2명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10명 중에서 이렇게 그려볼까요? 생산 가능 인구 10명 중에서 7명이 경제활동 인구, 3명이 비경제활동 인구고 경제활동 인구 7명 중에서 취업자가 5명, 실업자가 2명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우리 실업률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죠? 여기서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7명 중에 실업자 2명 곱하기 100을 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취업률은 그냥 취업자의 수를 대신해주면 되는 거예요. 7명 중에 3명 곱하기 100. 요거는 떨어지지 않을 테니까 굳이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실업자 이 2명 있죠. 이 2명이 이를 구하다가 너무 못 구하겠어서 구직 포기자가 됐다고 합시다. 이 중에 한 명이 구직 포기자가 되어버렸어. 나는 더 이상 일을 구하지 않을 거야. 그냥 혼자 알아서 농사 지으면서 잘 살래. 나는 경제 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세상이 비관적이 돼서 구직 포기자, 그냥 부모님 밑에서 살게 됐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는 1명 줄어서 6명이 될 것이고요. 비경제활동 인구는 4명이 될 겁니다. 그럼 취업자는 5명, 실업자는 1명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건데요. 그러면 고용률이라고 하면은 10명 중에 고용률은 취업자 5명으로 똑같을 거예요. 이전에도 이랬고 바뀐 뒤에도 이랬죠. 하지만 실업률은 요 7분의 2 곱하기 100이었는데 이렇게 바뀐 뒤에는 6분의 1 곱하기 100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이 수치는 어때요? 7분의 2랑 6분의 1 비교하면 어느 게 더 작아요? 네, 6분의 1이 훨씬 작은 숫자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실업자가 구직 포기자가 된다면 실업률이 낮아질 수가 있어요. 실업률이 이렇게 낮아질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취업을 한 사람이 생긴 거예요, 아니에요? 네, 취업을 한 사람이 생긴 게 아니라 세상이 비관적이게 돼서 구직을 포기한 사람이 늘어났을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 수치들이 정확하게 경제의 상황을 대변해주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해하시나요? 실업률이 낮아져도 경제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실업률을 실제로 조사하는 문항인데요. 일주일 동안 일을 했습니까? 예, 그럼 취업자래요. 어때요?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예요? 일주일에 1시간 10,000원 번다고, 한 달에 40,000원 번다고 취업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너무 문항이 이상하죠. 그리고 4주 내내 일을 구해보았습니까? 예, 실업자고 4주, 한 달 동안 일을 구한 적이 없으면 비경제활동 인구로 바로 포함이 돼서 실업률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취업자가 집계되기 때문에 실업률의 한계는 실제 밑이라 잘 안 보이죠? 좀 위에 써볼게요. 요거 실제 경제 상황을 잘 나타내지 못한다. 이러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업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 110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실업의 영향과 원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업의 영향은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개인적 측면에서는 뭐 생계 유지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생계 유지에 영향을 주고 또 실업자 내가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회사 면접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자아 존중감을 상실하고 자아 실현의 기회를 잃을 수도 있고요. 또 정신적 고통을 얻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내가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떨어져서 주변의 사람들을 잘 못 만나요. 이런 일이 실제로 빈번하답니다.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인적 자원이 낭비가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요. 그래서 생산력이 저하돼서 경제 활동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또 실업자가 많아지면 이런 사회에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회가 불안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러한 영향들이 있고요. 간단하게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실업의 원인으로는 네 가지로 총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저러한 실업은 왜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 경기적 실업, 경기 변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그냥 전체 우리나라 경제가 좋은 상황이면 취업자가 늘어나지만 경기가 침체되면 실업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경기라는 거는 국민 경제의 총체적인 활동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경제 활동을 자제하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럴 거예요. 음식점이나 뭐 술집들 아니면은 PC방 같은 곳들이 이제 사람들이 전처럼 잘 가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고용하고 있던 직원이라든지 알바들 여러 사람들이 더 필요가 없어져서 일자리를 잃게 되었겠죠. 아니면 실제로 타격이 입은 곳 저기가 있죠. 항공사. 우리가 해외여행은 이제 꿈도 꿀 수 없는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항공사에 승무원들이 할 일이 없어졌고 항공사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대량 해고를 시키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런 게 경기적 실업, 경기가 침체되면서 일어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조적 실업입니다. 경기적 실업이랑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구조적 실업은 경기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변화나 기술 혁신 때문에 예전의 기술이 필요 없게 되면서 실업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옛날에는 버스 안내원이 있었어요. 버스에 타서 뭐 어떻게 타고 어떻게 돈을 내고 그래서 안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새는 필요한가요? 필요 없죠. 네. 이렇게 전에 있던 직업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일 아니면은 뭐 주판 선생님은 어때요? 여러분 지금은 계산기를 쓰지만 옛날에는 잘못 그리겠네요. 이렇게 생긴 주판으로 돈을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막 은행에 들어가려면 주판 학원에 다녀서 이런 주판 실력을 늘렸거든요. 이렇게 살에 이렇게 뭐 이렇게 알이 달려 있어가지고 5칸짜리를 위아래로 옮기면서 숫자 계산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주판을 전문적으로 알려주던 그런 강사 학원에 사람들은 더 이상 필요 없어지게 됐겠죠. 더 이상 주판이 필요 없고 우리가 계산기로 쉽게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직업은 없어지게 됐을 겁니다. 이런 거라든지 앞으로도 없어질 직업들이 많죠. 예를 들어 마트 계산원. 요새 마트 가보면 셀프 계산을 하는 데가 점점 늘고 있어요. 여러분, 뭐, 맘스터치나 아니면 롯데리아를 가도 이제 우리 기계에서 그냥 계산을 하고 가져가는 일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점점점 기술이 발달을 하다 보면은 더 이상 돈을 받아야 되는 계산원은 없어질지도 몰라요. 이게 사라진다면 구조적 실업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절적 실업은 말 그대로 계절이 바뀌면서 발생하는 실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겨울철에 할 일이 있을까요? 네. 가을에 다 추수를 하고 겨울에는 일을 할 게 없고 돈을 벌 곳이 없어서 실업을 맞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처럼 계절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실업이 발생하는 걸 계절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찰적 실업은 위에 거랑은 좀 달라요. 일을 하고 있는데 더 나은 직업을 찾기 위해서,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이 바로 마찰적 실업입니다. 내가 회사를 다니다가 그냥 여긴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돈을 너무 조금 줘. 난 다른 회사로 옮기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잠깐 쉬는 과정의 마찰적 실업이에요. 네,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위에 세 가지의 실업은 원하지 않는데 실업을 하게 되는 비자발적 실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 네 번째 마찰적 실업은 원해서 하는 자발적 실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일을 그만두고 다음 일을 바로 구하고 싶었는데 그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얘는 자발적이어서 아까 실업의 영향을 봤을 때 나오는 그런 부정적 영향들은 비자발적 실업일 때 더 많이 발생을 하겠죠.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업의 대책만 간단하게 보고 이제 끝내볼게요. 네, 별거 없습니다. 경기적 실업은 우리나라 경기 상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구조적 실업은 기술 발전 때문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기술이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새로운 직업 교육을 시켜주던지 아니면 일자리를 찾아주는 그런 정책을 펼치면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계절적 실업은 그냥 시기별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농한기에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농촌 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을 하거나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일감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기업이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같은 것들 이런 거를 정부가 지급하는 거 이런 게 대책이고요. 마지막 마찰적 실업은 직업을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고용 관련 정보, 직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직업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생각하면 간단하게 당연하게 할 수 있는 해결 방안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퀴즈입니다. 네, 여기 자료 1번과 자료 2번이 어떤 실업에 해당하는지 구해주세요. 요 1번만 구하면 됩니다.